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좀비 기업 혹은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비 기업의 말로 혹은 이제 최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좀비 기업 생명 연장보다 옥석 가려야가 주제가 되거나 혹은 또 뭐 사설에는 경제 세사를 돋게 하려면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보시면 좀비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 해당 자료는 2011년부터 차트상 올해 지금 연말까지 2018년까지의 차트를 보셨는데 주가 차트가 대부분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11년부터 18년까지 약 8년간의 장기간의 차트입니다. 뭐 이렇게 주가가 고꾸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넥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가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방송 만들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는데 이 좀비 기업의 사례를 찾다 보니까 생존 편향이라는 편향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생존 편향이 뭐냐면은 이제 차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좀비 기업들의 차트를. 왜냐면은 상폐된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차트들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근데 주가는 이 모양이거나 혹은 뭐 다른 모양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비에서 벗어났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좀비 기업이나 이런 한계 기업 뭐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좀비 기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닌 좀비의 되살아난 시체에 빗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죠.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이제 한계 기업 이제 재무 구조가 부실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그러니까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인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를 볼 때 통상적으로 뭐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넘지 않는 3년간 그럴 경우 이 회사는 좀비 기업 혹은 한계 기업이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가 돈을 버는데 아무것도 없이 벌 수는 없어요. 회사는 당연히 부채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원금은 차치하고서라도요. 근데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얻는 돈이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다라는 거는 회사로서는 가망이 없다 혹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비 한계 기업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그래서 여기 How to Check라고 해서 회사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지표들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자본 잠식, 뭐 그 밖에 뭐 안정성을 따지자면 부채 비율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위험한 회사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여기 써 있죠.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나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기 때문에 몇 배로 표시해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크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크고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금융회사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같으면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다 라는 건 사실 그러면은 내가 영업이익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그대로 이자로 나간다는 건데, 이 경우에도 이제 아슬아슬한 정도이지 딱히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회사의 이익이라는 거는 회사의 사정이나 뭐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항상 그러니까 고르게 나타나진 않아요. 업종 특성상으로도 다를 수 있고, 뭐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도 작으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1배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올 한 해 번 돈보다도 이자를 내야 될 게 더 많다는 뜻이죠. 아주 좋지 않은 지표이고, 이게 3년 연속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 회사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계 기업이다, 좀비 기업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계 기업을 설명하는 첫 번째 지표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 잠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위험한 수준의 지표인데요.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그리고 자본 총계마저 마이너스 금액이 되었을 경우 완전 자본 잠식 혹은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자본은 납입 자본금과 내부 유보된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에서 자산에도 많은 계정 항목들이 있고 부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본은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 구성되는 요소들을 보면은 간략하게 나누면 우선 이제 납입 자본,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조정,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적 적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가 많아져서 잉여금은 물론 납입 자본금마저 침식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한 해 동안 돈을 잘 벌어서 남는 돈이 생기면 그거를 자본의 잉여금 항목으로 옮겨 놓습니다. 내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번 게 없고 오히려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꺼내서 숫자를 맞춰야겠죠. 회계적으로. 그 잉여금 항목에서 꺼내서 숫자를 맞춰 왔는데 그 잉여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최초에 놓은 납입 자본금마저 잠식하기 시작한 상태, 회사가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어졌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 적자가 많아져서 잉여금은 물론 납입 자본금까지 모두 잠식하면 자본 총계가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죠. 내가 맨 처음에 모아둔 돈까지 다 털었어요. 그래도 손실이 더 크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본 전액 잠식 혹은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식이 어느 정도를 되었는가를 보는 자본 잠식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계산하는 건 아래 보시면은 자본 총액을 일단 뺍니다. 자본금에서 자본 총액을 빼고 그걸 다시 자본금으로 나눠서 잠식률이니까 100을 곱하면은 해당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항하면 이항이 아니라 이제 아래 보시면 똑같이 1 자본금분의 자본 총액 다시 곱하기 100 하는 건데, 멀쩡한 회사라면 자본 잠식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로 나와야 돼요.
자본 총액이 더 크니까 자본금보다. 그러면은 위에 항목에서 보시면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액인데 자본 총액이 더 크니까 위 분자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해당 확률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해당 그 퍼센테이지는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본 잠식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잉여금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맨 처음 초기 자본부터 까먹기 시작했다.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서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액 자본 잠식이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로 간단하게 제가 만든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찾아보느냐? 맨 처음에 제가 앞부분에서 사례를 보여드렸던 회사들이 차트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회사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엑셀은 이자 보상 배율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STX 먼저 보시면 이렇게 2011년 양수였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컸다가 2012년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뭐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나는 번 돈은 없는데 이자만 있다라는 소리겠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했으나 아직 1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라는 건 뭐다? 나는 아직도 번 돈보다 내야 될 이자가 많다. 15, 16년 마찬가지고 17년도에 겨우 돌렸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내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재무적인 들어가서 그나마 STX 차트는 다들 아시죠?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아래쪽 차트가 STX 차트인데요. 네, 처참하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수주업이라서 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주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상에 자금을 받은 것과 실제로 수익을 이식하는 시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더 그런 면도 있고 최근 한 몇 년간 수주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굉장히 우하향 크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사례 하나만 더 보면 여기 넥솔론 보이시죠? 저 넥솔론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솔론이 상장을 2010년 정도에 했었고요. 원래 태양광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OCI 계열사로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자 보상 배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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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에서 결국 그러니까 사업이 아무리 전도유망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사업 업황이 더군다나 안 좋아지면 이런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고 자본 잠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본 잠식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패스인지 혹은 잠식인지를 알아봤었는데 넥슬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자료가 없어서 무시하셔도 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나마 돈을 벌다가 13년, 14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뒤로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료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었고요. 다른 회사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아래 있네요. STX 같은 경우에도 2011년, 2012년까지 괜찮다가 그 이후로 잠식, 다시 지나갔다 잠식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금도 업황이 그나마 살아났고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서 빚 어느 정도 일부는 변제를 해주고 일부는 나중에 갚게 해줬음에도 아직도 초기 자본을 깎아먹는 상태에 놓여있다. 회사가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들이 위험한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회사들에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STX 같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원으로 회사를 살려주는데 그 돈은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들인데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회사를 피해야겠죠. 근데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로고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그리고 테슬라, 셀트리온, 그리고 그 옆에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수주업을 기초로 하는 뭐 해운이나 플랜트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이런 회사들을 모아놨는데요. 이 회사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 회사들도 한때 좀비 기업이었던 회사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테슬라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한 지가 2010년 정도에 상장했었는데요.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지금까지 8년이 다 갔는데도 아니지 2010년부터니까 9년이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 잘 가고 있죠. 다음 카카오의 주가도 예전에 비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등락은 크지만 또 근데 이런 회사도 좀비 기업이었어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은 상태였고 실제 수익이 난 것도 2006년 이후로입니다. 그 뒤로는 근데 승승장구하고 지금은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실상 이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제품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가시적인 매출이 없으면 어렵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해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 BDI 운임 지수라고 하는 그런 운임 가격에 따라서 업황이 결정되는 것도 많고 또 유가에 따라서 해운 플랜트의 건설 발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는 업종들인데 중공업 이런 회사들은 또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또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STX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물론 이 회사의 현재 혹은 지금까지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의 수익 모델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살펴보면은 앞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혹은 이런 업종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혹은 뭐 넥솔론 같은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앞으로 가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단순히 재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해서 좀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